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경제 협력을 위한 영내 다자 포럼이지만 미국과 중국 또 일본과 러시아 등 주요국 대표들이 모이는 만큼 이들 정상의 참석 여부랄지 양자 회담이랄지 관세 같은 주요 의제에 대한 담판 여부까지 관심인데요.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는 벌써부터 숙소 외교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2005년 부산 정상회의 이후에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은 상황이고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좀 기대하시고 주목하는 부분 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자회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나 통상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정상이 다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요국 정상들이 다 참석하시는 어떻게 보면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가 됐기 때문에 그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양자회담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될 가능성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양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반 한 100일 정도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우리의 외교 지평을 좀 탄탄하게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거기에서 중요한 외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이제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미중 정상회담도 중요할 것이고요.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다양한 정상회담 중요하겠지만 가장 제가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 케미를 만들어 가시고 한국과 중국의 어떤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에 따라서 연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다각적인 양자회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의장국으로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 근데 또 궁금하실 거예요. 동시에 이 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되는 거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하실 텐데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에이펙 정상회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해서요. 어떤 지역 내의 경제 통상 이 부분을 다루는 그러한 경제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제 자체가 경제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그래서 세 가지 주제가 연결, 혁신, 번영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자유무역과 어떤 영내에서의 소통, 자유무역,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통상 부분을 다루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떤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공세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취하다 보니까 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게 다자협의체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뭔가 선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입장을 좀 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많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 전환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경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많이 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고령화 문제, 사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디지털 변화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인구 변화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실질적인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장국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두 부분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것도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에이펙을 계기로 또 기대하는 부분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만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2달 만에 또 만나게 되는 거고 결국에 이번에 만나면 우리가 어쨌든 관세 어떤 후속 협상 이 측면에서 어떤 얘기가 좀 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관세 협상, 한미 관세 협상이 7월 말에 타결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공동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관세 협상에 있어서 한미 양국 간의 이견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 합의문이 나오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문서까지는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도 한미 양국 간의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달 그 에이펙 그 정상 10월 달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모이셨을 때 이 부분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8월 달에 할 수 없었던 공동 합의문 채택을 한다면 상당히 양국 관계의 진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될 텐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관세 협상을 놓고 양국 간의 이견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에이펙 이전까지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방한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중 간의 계속 지속되고 있는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마무리 지을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시장을 좀 개방하고 미국산 물건을 좀 사주면 네. 아무래도 미국도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그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상당히 열세에 있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를 완만히 가져가고 싶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에 어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라면 그렇다면 미국에게 주요 그 무역 적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국들 중에 이제 중국 이외에 한국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딜메이커로서 이제 협상가로서 중국과 더불어서 한국의 문제도 마무리 짓고 싶을 그런 의지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네. 그렇다면 이번 10월 에이펙에서 관세 협상도 타결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